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자, 이 말들은 어르신들 지금 상당히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인데 이 말을 듣고 어르신들 어떤 느낌 드십니까? 누군가 상처를 주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하는 발언을 했다면 사과하면 되잖아요. 또 상처받은 사람 마음을 달래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 뭐가 문제입니까? 라면서 두둔하고 나서면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청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자, 정청래 의원은 뭐 이 정도에 그쳤어요. 하지만 오히려 뭐 맞는 얘기 아니에요? 라면서 맞장구를 친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예, 바로 민주당 초선 의원이죠.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이 예. 양이원영 의원이 어제 본인의 SNS에다가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전문을 올리면서 이 말은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는 얘기다. 네, 이어서 지금 투표하는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 또 아이들이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투표하는 많은 사람들 미래에는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이? 예, 저게 이제 양희 의원이 올렸던 글의 가장 첫머리에 있었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논란이 커져서 이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에 덧대서 현역 의원까지 가세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논란이 커지니까 양희 의원이 3시간 만에 방금 언급하셨던 그 해당 문구를 삭제를 했고요. 하지만 청년층과 노년의 정치 참여 책임에 대해서 쓴 글이었다 이러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다시 한번 오해를 불러서 죄송하다.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 또는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한 번 정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글쎄요,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아니 논란이 될 게 뻔하잖아요. 그걸 몰랐습니까? 아마 알았을 거요. 양이원영이 더 동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정치부 취재 경력 40년. 자, 우리 대기자께서는 양이원영이 모르고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알고도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진영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나는 옹호를 해야 돼. 라는 일종의 뭐 다짐이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게 너무 강했던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옹호해야 된다. 어허. 저는 맹목적 감싸기의 전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더 언론의 질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감수한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 유권자나 국민들의 그 비판이 있을 것인가, 뭐 역풍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뭐 양이원영 의원은 뭐 초선 의원인데다가 그런 데에 좀 익숙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감싸야 한다는 일종의 본인 나름의 사명감 이런 데에 너무 충실해서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그렇다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자, 이러자 당 안팎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좀 방송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인식이 아주 깊게 잘못된 건지 참 너무 좀 황당합니다. 그건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현대판 고려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합니다.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자, 뭐 이 폐륜 정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쏟아지는 비판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뭐 나이 드신 분이 왜 그 젊은 세대의 그 미래를 결정하느냐 했는데 저는 좀 되돌려주고 싶은 얘기가요. 예. 문재인 정권은 흔히 우리가 이제 586이 주도했다서 586 정권이라는 뭐 호칭도 쓰잖아요. 근데 이 5년 동안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누적액이 600조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려 421조가 늘어갔고 1000조 원을 넘겼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요, 이 586 정권에 의한 미래 세대 약탈이자 착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뭐 저런 얘기 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은 1인 1표제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들의 남은 수명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투표하자. 10년 남은 사람은 한 표만 하고. 예를 들어 50년 남은 사람은 5표. 5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합리적이다 해놓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인 1표니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앞에 합리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망언이라는 거죠. 그 합리적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망언인데 아직도 본인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자각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인 1표는 우리 헌법 가치 아니에요? 헌법 정신 아닙니까? 헌법 가치고요. 우리는 이제 1948년 이제 그때 7월 17일 이제 헌법 제정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왕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첫 번째 투표가 1인 1표로 시작됐지만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오래된 그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요. 노예들은 못했어요. 그렇죠. 백인 여성도 남성 못했었고. 중에서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시작해가지고 이 여기까지 아주 지난한 민주주의 투쟁 참정권을 확대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인류의 오랜 역사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부정하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맞습니까?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혁신위에서는 사과할 일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 비례 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를 좀 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좀 국민들이 정치를 좀 혐오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이 방금 전에 이제 청년이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동의 발언하셨는데 발언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이제 그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선거 직전에 터졌다면 기억나시잖아요. 정동영 전 의장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쯤 되면 신 의원님, 그 민주당 차원에서도 뭔가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좀 제 입장에서는 편을 들 수가 없어 보입니다. 첫째는 이게 너무나 무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선거의 역사, 그 투표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신분 문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자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가난한 사람도 무조건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백인만 하는 폐단이 있어서 피부색 안 된다. 그 다음엔 또 여성은 빠졌기 때문에 여성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이 투표를 하게 된 게 사실 지금 100년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야 바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선거의 역사, 투표의 역사를 보면은 이분이 이 김은경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그것도 법학을 한 분입니다. 예, 법학자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분이 너무나 무지하고요.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잘못된 게 지금 지적을 받았으면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자기 혁신도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과의 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즉시 본인이 공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당을 떠나서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건 이게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다.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당이든지 이런 정도의 얘기를 실수를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일단
정치에 대한 소양이 너무 없는 데다가 또 지금 이 대변인이라고 지금 하는 분들은 정치에 약간 전공을 한 분들이 지금 거기 위원으로 포진돼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요, 그냥 사과해야 됩니다. 예. 네, 무조건 사과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 정치라는 게 다른 사람을 내 편 만드는 게 정치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최지원 기자가 이제 이 내용 리포트로 보도를 했는데 민주당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아침까지도 이 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 어제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도 이 양희원영 의원 발언까지 나온 이후에 이 내용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이제 텔레그램 의원들 방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 한 의원은 지역 유권자들 가운데는 노인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들의 표심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내놓긴 했습니다. 또 이제 서구 선진국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말들이 항상 이론상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뭐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너무 또 분별 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 민주당의 홍정민 의원은 직접 본인의 SNS에다가 어르신들이 청년을 거쳐와서 청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점을 왜 모를까 이렇게 양희 의원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청년층이다 보니까 이런 노년층을 향한 문제 발언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뭐 대표 측이나 대변인 차원에서의 공식 반응, 논평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김은경 위원장이 법학자니까 뭐 헌법 강의할 때야 뭐 다수설, 소수설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소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일반 학생들, 일반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논란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이 금융감독위원장, 부원장 시절에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분노가 일었다. 분노가 일었대요.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최 기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제 저녁 7시에 이 논란이 계속 불거지던 와중에 인천에서 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 부위원장 임명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밑에서 임기를 마쳐서 치욕적이었다 이런 말을 공개 간담회장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한 거거든요. 예. 이 김 위원장이 지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마쳤습니다. 또 이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치를 받는 게 창피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는 요즘 학계에 이 다수의 윤 대통령 측근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최백묵 기자님. 이게 그러면 그때 임기를 중간에 중도 사퇴하고 치욕스러워서 그만하고 중도에 사퇴했나요? 아니면 임기 다 마쳤나요? 그러니까 저게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금감원 부원장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뀐 뒤에 1년간 더 금감원 부원장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본인 말대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자기가 금감원 부원장 하는 게 치욕스러웠으면 그만두면 되죠. 그렇죠. 그 누가 말렸습니까? 그렇죠. 그만두지 않았잖아요. 그 1년 동안 금감원 부원장 잘 마치고 나서 나중에 와서 지금 와서 그게 치욕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면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저는 비판을 가하는 거니까 결국 누워서 침 뱉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신 의원님이 살짝 웃고 계시던데. 네,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장관을 했던 분이요. 젊은 시절에 저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그 이회창 후보랑 노무현 후보랑 경쟁한 그 대선, 예. 2002년 대선인가요? 대선 때. 저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민 갈 거라고. 이민 갈. 그래갖고 무슨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냐고 제가 그랬더니 진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노무현 후보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이민을 안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민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결국 장관이 되고 그랬는데 뭐 저렇게까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민주주의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그거는 아까도 우리가 남은 수명에 따라서 뭐 비례적으로 투표하자고 그러는데 좀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